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만점으로 안내해드릴 역사 이야기꾼 사기꾼 최영욱입니다. 자, 오늘 할 부분은 여러분들 6.25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 거예요. 6.25 전쟁 뭐 할 거 있느냐 할지만 여러분들 6.25 전쟁의 순서 같은 거 문제되면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합니다. 자, 6.25 전쟁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자, 제일 먼저 지도를 그려놓고 여러분들 얘기를 하죠. 제일 먼저는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 방금 얘기했듯이 6.25 전쟁이 됩니다. 6.25 전쟁이 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건 무엇이 되냐면 당연히 첫 번째는 다른 게 아니라 배경이 됩니다. 왜 일어났는지. 배경은 바로 뭐가 되느냐? 냉전부터예요. 냉전. 이 1945년 8월 15일은 일본이 패망한 날. 그런데 그날이 새로운 전쟁이 시작이 된 날이기도 해요. 바로 뭐냐? 콜드워 냉전이라는 새로운 전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냉전은 어차피 누구하고 맞짱을 뜨는 것이고 다른 게 아니라 미국하고 소련하고 맞짱을 뜨는 것이고 거기에 가장 이 첨예하게 맞섰던 부분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이 한반도가 됩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나라의 광복과 동시에 여러분들 둘로 갈라진 게 알죠? 바로 뭐가 되냐? 선이 이렇게 그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무슨 선이 되냐면 여러분들 38선이라는 거예요. 38선. 38선. 38도에다가 선을 그었죠. 그래갖고 북쪽에는 누가 내려왔습니까? 여러분들 소련군이. 그 다음에 남쪽은 누가? 여러분들 미군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된다. 자, 이런 38선이 그어졌는데 또 하나는 무엇이 되냐면 여러분들 에치슨 라인. 에치슨 선언 또는 에치슨 라인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몇 년도가 되냐? 1950년.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날에 했는데 그해 1월 달이에요. 50년 초에. 미국 국무장관 에치슨이 발표를 하나 합니다. 선을 하나 발표를 했어요. 도대체 어떤 선을 발표를 했느냐? 다른 선이 아니라 이 선을 발표를 했어요. 미국의 극동방어선. 미국은 어디까지만 방어해준다? 일본까지만 방어를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누구는 빠졌느냐?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빠졌어요. 이 방어선에서. 이걸 기가 막힌 기회로 생각했던 건 북한입니다. 북한은 이미 우리나라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남쪽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네가 장악하려고 이미 중국, 소련으로부터 지원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여기까지만 방어해 준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에 있던 미군들이 싹 다 빠져나가게 돼요. 북한한테는 기회입니까? 아닙니까? 기회죠. 이게 바로 에치슨 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전쟁이 발발을 합니다. 여러분들 전쟁은 어떻게 발발했느냐? 여러분들 순서는 여기다 그려드리는 게 오히려 더 편해요. 어떻게 되냐?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를 위해서 북한의 남침이 시작이 됩니다. 남침이 시작이 됐어요. 당시 우리나라는 거의 방어도 못합니다.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죠. 서울을 단 3일 만에 함락당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쭉 이렇게 밀려서 대전 내주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느냐? 여러분들 낙동강 전선까지 이렇게 밀리게 돼요. 사실상 순식간에 북한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점령당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니, 북한이 당시에 그렇게 썼었습니까? 비교가 안 돼요. 왜? 당시에는 북한에 전투기가 300대, 수백 대가 있었다고 알려집니다. 우리나라에는 전투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비행기가 20여 대가 있었습니다. 연속기 벌써 뭔가 좀 이상한데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북한 비행기는 딱 뜨고 우리나라 비행기는 성능이 우수했죠. 20몇 대 갖고도 수백 대. 왜? F-22 아니면 F-35 스텔스 그런 게 그 당시에 있을 리도 없잖아요.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 연속기들은요. 붕 하늘로 날아갑니다. 적 비행기가 보이면 조종사가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 그래갖고 쏴야 돼요. 왜? 연속기니까. 그에 비해서 북한은요. 누르면 나가는 겁니다. 이건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탱크는 여러분들 북한은 300여 대의 탱크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탱크가 단 한 대도 없었죠. 단 한 대도 없었죠. 탱크라는 무기가 존재하는 걸 아는 사람이 아마 300여 명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거의 방어도 못하고 순식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래갖고 과정을 보면 50년 6월 25일 북한에 남침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서울 함락으로 이어지죠. 그런데 이때 바로 미국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줘요. 다른 날이 아니라 바로 6월 26일. 전쟁 터진 지 바로 다음 날이었죠. 무엇을 하냐? 유엔에
자, 안전, 보장, 이사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미국이 와갖고 성토를 합니다. 뭐라고 성토를 하느냐? 북한이 이건 명백한 남침을 한 거죠. 침략전쟁이다. 그러니까 북한은 빨리 원래 약속된 선인 38도선 이북으로 물러나라. 그렇지 않으면 침략국으로 간주하고 유엔군을 파견하겠다라고 결정을 해요. 하지만 북한은 들은 척도 안 하죠. 그러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자, 이들은 그냥 밀어붙입니다. 그 결과 어디를? 자, 서울. 3일 만에 함락, 6월 28일 날 3일 만에 함락이 됩니다. 자, 함락이 됐고, 그 다음에 대전 함락하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낙동강 전선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밀리게 됩니다. 낙동강 전선까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갖고 밀렸는데, 다행히도 미군들이 9월 달에 이제 미군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쪽으로 다니? 일부는 여러분들 주한미군들이 이쪽으로 들어와요. 아니, 주한미군이래. 당시엔 주한미군이 없었죠. 그리고 여러분들 결정적으로 무엇이 나오게 되냐? 9월 달에 인천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걸로 인해서 바로 무엇에? 우리 국군들의 반격이 시작하는 거예요. 자, 반격이 돼서 어떻게 하냐? 국군들이 치고 올라갑니다. 치고 올라가서 무엇을 하냐? 서울을 9월 28일 날 서울을 수복해요. 그렇게 하고 10월 1일 날 38선을 돌파합니다. 그래서 국군의 날이 10월 1일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여러분들 한 이 지역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쫙 올라갔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젠 우리가 무엇을 했다? 거꾸로 뒤집어치기, 되치기 해갖고 통일을 완성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 상황을 여러분들 간단하게 정리를 하죠. 자, 몇 년도 50년 9월 달에 드디어 역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무엇이 되냐? 미군을 포함한 유엔군이 상륙을 합니다. 그리고 유엔군의 상륙은 먼저는 부산 쪽으로 들어왔지만 결국 9월 달에 어디로 이어지냐? 인천 상륙작전으로 이어지게 돼요. 이렇게 하자 우리의 반격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유엔군의 활동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무엇까지? 9월 28일 날 서울을 수복하고 그 다음에 10월 1일 날 38선을 넘어서 북으로 진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쭉 올라가는 것까지 성공해갖고 우리가 이기는 듯 했어. 자,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애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들 이쪽 애들. 이 짱꼴라들이 밀고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10월 달쯤에 참전한 걸로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참전 날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얘네들 작전이 딱 하나뿐이야. 바로 무엇을 하냐면 인해전술,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인해전술로 대가리 쪽수로 밀어붙입니다. 결과적으로 밀리게 됩니다. 밀리게 되고 무엇을 하게 되냐. 미군들이 이제 다시 밀려서 어떻게 되냐. 쭉 밀려서 다시 38선 내주고 서울을 다시 내주고 어디까지 가게 되면 경기도 남부지역까지 밀려 내려가게 돼요. 이렇게 쭉 밀리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정리하면 별거 아닙니다. 무엇을 하게 되냐. 자,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중공군. 참전을 하게 돼요. 이게 10월 달쯤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나자 여러분들 중요한 사건으로는 여기서 나왔던 사건이 흥남철수라는 게 있었어요. 흥남철수. 흥남철수는 1950년 12월이에요. 흥남지방은 어디가 되냐? 다른 지역이 아니라 바로 이 지역이에요. 여기에 중공군이 밀려오니까 철수를 하게 되는. 이 영화 봤으면 아는데 여러분들이. 나 어렸을 때 했던 영화라서 아마 못 봤을 거예요. 국제시장이라고. 국제시장이란 영화 딱 보면 맨 앞부분에 나오는 게 흥남철수입니다. 그래갖고 여기서 철수하려는 미군들이 결과적으로 결정을 내리죠. 어떻게 하느냐? 무기 버려라. 거기다 사람을 태워라. 그래서 그 당시까지 최대의 철수 작전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렇게 해갖고 쭉 가게 됩니다. 흥남철수가 됐죠. 흥남철수가 됐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후에도 밀려서 51년 일사후퇴. 일사후퇴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바로 뭐냐? 1월 4일 날 밀리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언제부터 밀렸는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51년 1월 4일 날 아니 흥남철수가 12월 달인데 왜 일사후퇴라고 얘기를 합니까? 기점을 모르자면 서울을 다시 뺏긴 날. 51년 1월 4일 날 서울을 다시 뺏기게 됩니다. 자, 정확하게 말하면 50년 6월 28일 날 서울을 뺏겼다가 딱 석 달 만에 정확하게 50년 9월 28일 날 서울을 수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듬해
1월 4일 날 서울을 다시 내주게 돼요. 그래서 서울을 내준 날을 기점으로 잡아갖고 그냥 일사후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갖고 밀리는 상황인데, 미국도, 그 다음에 중국도, 여러 나라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입장은 간단했어요. 그깟 한국 땅덩어리 뭐 손바닥만한데 우리가 밀어버리면 일주일이면 전쟁 끝나.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북한군이 잘 싸워요. 거기다가 중공군, 이게 만만치가 않아.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소련의 무기 지원도 만만치가 않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도 어떡하지 이러는데 소련이 갑자기 쿡 찌릅니다. 소련이 휴전을 제안해요. 아니, 소련이 왜 휴전을 제안하느냐? 여기서 이제 소련의 휴전 제안입니다. 아니, 소련은 왜 휴전을 제안하느냐? 여러분들 다른 이유 아니에요. 소련이 굉장히 난처합니다. 소련은 유엔 회원국이기 때문에 만약에 6.25 전쟁에 누가 참전을 하면 소련이 참전을 한다면 이 어느 쪽으로? 우리나라 편으로 참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북한 편으로? 참전은 안 했어요. 무기를 뒤에서 밀어주고 있고 몰래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전쟁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이때부터는 진짜 일진일퇴의 공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생각보다 길어지니까 소련이 미국을 쿡 찌르죠. 야, 휴전하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솔직히 말해서 무엇 끝나고 나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불과 5, 6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되느냐? 미국도 이 전쟁을 계속하기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미국도 오케이, 휴전하자. 이렇게 휴전 협상이 진행이 되죠. 휴전 협상이 진행이 되는데 이 휴전 협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한국은 찬성이었을까 반대였을까? 자, 한국은 대한민국은 반대예요. 아니, 대한민국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도대체 왜 반대합니까? 할지 모르지만 당연히 반대야. 당시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어차피 전쟁은 터졌어요. 피는 봤어요. 피를 봤으면 끝을 봐야지. 그리고 길게 가면 우리가 계속해서 밀어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긴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전쟁 여기서 끝내자. 이제 바로 무엇? 아예 끝장 보자라는 입장이었어. 거기다가 만약에 어설프게 휴전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여기서 외국 군대 다 빼면 소련군 나가. 소련 군대는 들어오지도 않았지만 공식적으로는 중공군 나가고 그 다음 미군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중공군은 나가면 여기서 여기 나가는 거예요. 소련군 바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확 빠질 수 있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쳐들어오면 우리나라는 순식간에 망한다. 이건 막을 수가 없다.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를 봤으니까 끝을 봐야 되겠다. 전쟁에 반대합니다.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토론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반대하는데 문제는 미국은 이젠 전쟁에서 그만 빠지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갖고 미국이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좋아. 우리가 군대 완전히 안 뺄 거야. 주한미군 놔둘 거야 라는 어느 정도의 합의를 이승만 정부가 당시에 받아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몇 년? 53년 7월 27일 드디어 휴전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휴전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휴전 조인을 하게 되는데 여기엔 누가 들어가느냐? 미국 들어갑니다. 그 다음이 중국 들어갑니다. 그 다음이 북한 들어가요. 이 세 나라가 휴전 협상에 조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이 세 나라만 해가 소련은 공식적으로 참전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한국은요? 한국은 공식적으로는 휴전 협상에 대해서 반대였어. 왜? 국민들은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미국은 이제 군대에서 여기서 빠지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 하죠. 그래갖고 이거 하나를 빼먹었다. 자, 한국은 반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여기 보면 여러분들 거제도라는 섬이 있어요. 거제도. 이 거제도에 있는 북한군 포로들을 방공포로를 풀어줘 버립니다. 왜냐하면 포로 교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 놓고서 당시 북한 대표랑 우리나라 대표가 미국 대표가 엄청나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거든. 미국 대표는 포로들이 원하는 대로 가게 하자. 그에 비해서 북한 대표는 뭐라고 해야 아니다. 우리 인민군이었던 애들, 잡혀간 애들은 다 북쪽으로 보내고 너희 미국이나 유엔군이나 아니면 대한민국 군인들은 다 남쪽으로 보내니까 일괄적으로 교환하자. 이런 얘기하고 싸우고 있었는데 이승만 정부가 그냥 다 풀어줘 버립니다. 방공포로들을. 이렇게 하면 우리 쪽엔 포로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이제 협상 카드 하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왜 이래?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 끝나가면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죽을 수 있다. 그러자 미국이 알았어. 군대 그냥 놔둘게라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휴전 협상에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휴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그냥 간단한 거죠. 공식적으로는 반대, 실질적으로는 묵인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갖고 휴전 협상을 보면 연합국의 대표로는 미국이 참가하고 그 다음에 북한 쪽의 대표로는 중국과 북한이 참가를 해요. 그 휴전 협상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휴전선을 만들게 돼요. 휴전선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살짝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좀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된 선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둬야 됩니다. 이건 38선이고요. 그 다음에 휴전선은 이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랑 북한을 맡고 있는 건 38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휴전선입니다. 휴전선. 알겠죠? 이래서 전쟁이 끝나게 되죠. 그런데 이거의 영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당연한 건 안 써드릴 거예요. 뭐가 너무 당연하냐? 남북한이 다 황폐화됐습니다. 써야 돼요? 수많은 이산가족이 발생했습니다. 써야 됩니까? 안 써도 되죠. 자, 그런데 바로 뭐가 됐냐? 그거 왜? 자, 53년 10월. 전쟁 끝나고 나서 3개월 뒤입니다. 3개월 뒤에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라는 걸 맺어요. 전쟁 끝나고 나서 3개월 뒤에 미국이 어떻게 하냐? 미군은 그대로 우리나라에 두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죠. 그래갖고 주한미군 우리나라에 주둔할 수 있도록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라는 걸 맺게 됩니다. 이걸 해갖고 주한미군 지금까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합니다. 어디서 듣고 왔는지 몰라도 저한테 오프라인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한미군이 나가는 걸 원하십니까? 나가지 않는 걸 원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고민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고민할 이유가 하나도 없느냐? 명백한, 아니 확실한 원칙은 있어야죠. 주한미군 지금 필요하다라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되도록이면 우리나라에 대한 국방은 누가? 자주국방,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미군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미군을 둬야 되겠지만 빨리 우리나라의 국방력을 키워서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 내에 주한 미군이든 어느 나라 군대든 우리나라에서 빠지게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면 얘기들이 조금 토론을 많이 해봐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하루라도 빠르게 외국 군대는 우리나라에서 나가야 되는 게 맞는 얘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반박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주한미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자꾸만 진영 논리로 가려고 하는데 우린 진영 논리 따윈 필요 없고요. 지금 현재 필요하다면 있는 게 맞겠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주국방을 빨리 일으켜서 어떻게 하자.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 군대들은 바깥으로 빠져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무엇이 되느냐. 다른 게 아니라 어느 나라가 떴냐면 여러분들 중국이란 나라. 여기서 아예 빨간색으로 중국을 써드릴게요. 이 중국이 완전히 뜨게 돼요. 왜 완전히 떠느냐. 그동안은 중국은 못 사는 나라, 약한 나라 이런 이미지였어. 덩치만 크지 되게 약한 놈. 그런데 오로지 대가리 쪽수만 갖고 누구랑 맞짱 뜨는, 미국이랑 맞짱 뜨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갖고 세계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바로 무엇이 됐냐. 이게 바로 문제예요. 독재 권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됩니다. 독재 권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된다라니 무슨 얘기가 됐냐? 첫 번째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는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은 솔직히 말해서 위기였어요. 왜 위기였냐면 요 다음 강의에서 또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49년도에 백범 김구 선생이 암살당하세요. 근데 이 암살의 배우가 누구냐가 바로 문제가 돼요. 그랬을 때 다들 의심가는 인물은 누구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물이 그냥 대놓고 얘기죠. 이승만이 의심을 받게 돼요. 헌데 이승만이 대통령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승만을 직접 조사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랬었는데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당시 임정 출신의 그 독립운동가들이 안 되겠다. 이러려면 우리가 제대로 조사하려면 이승만을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된다. 백범 김구의 암살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하려면. 그 결과 1950년에 여러분들 1948년에 5.16 총선은 재헌의회라고 해서 국회의원 임기 2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6.25 직전에 50년 5월 달에 또 한 번의 총선이 있게 돼요. 6.25 전쟁 직전입니다. 이때 우리가 백범의 암살 배후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하려면 그 배후로도 의심받고 있는 이승만이 대통령에 있어서는 제대로 조사하기가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이 일단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다른 거 아니다. 바로 대통령을 뽑는 게 국회니까 국회에서 국회를 먼저 우리가 장악을 하자. 그래갖고 국회에서 다음번 대통령 이승만을 못 뽑게 하면 된다. 그리고 나서 이승만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오면 자, 이승만을 조사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갖고 1950년 제2대 총선에 이 임정 출신들, 독립운동가 출신들이 대거 무소속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2대 총선에 여러분들 출마를 하게 됩니다. 이분들은 당선이 너무 쉬웠어요. 왜? 독립운동가 출신들이잖아. 야, 인지도도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갖고 이분들이 대거 당선되게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는 이승만하고 친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승만의 반대파들이 이승만하고 안 친한 쪽이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승만한테 한마디 했겠죠. 뭐라고? 2년 뒤에는 대통령 끝나지? 그때 조사 제대로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갖고 이승만은 큰일 났다 싶었어요. 그런데 무엇을 하느냐? 불과 한 달 뒤에 전쟁이 터집니다. 전쟁 중에 모든 권력이 대통령한테 몰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도 안 되게 이승만이 이런 개헌을 하게 됩니다. 1952년도에 우리나라의 첫 번째 개헌인데 발췌개헌이라는 걸 하게 돼요. 발췌개헌도 여러분들 주요 내용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제가 다음 강의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서 핵심만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직선제 개헌이에요.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게 하자. 국회에서 뽑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뽑는 대통령, 이걸 만들자. 말로만 보면 이거 좋은 건데 왜 나쁘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말로만 보면 좋은 거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건 안 되지. 왜? 1952년이면 전쟁 중입니다. 국민들 어딘지 정확하게 파악 안 돼요. 전쟁 중에 어떻게 직선을 합니까? 근데 이걸 통과시킨 거예요. 강제로. 어떻게 통과시켰는지 다음 강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갖고 결국 이승만은 2대 대통령에 다시 당선이 돼요. 그리고 6.25 전쟁 중에 있었던 것도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도 다 덮어버리게 됩니다. 알겠죠? 자,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북한에선 김일성이. 김일성이는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전쟁 끝나고 나서 자기의 최대 라이벌이 박헌영이었어요. 박헌영이 최대 라이벌이었습니다. 근데 김일성은 간단하게 처리하죠. 6.25 패전. 자기는 승전이라고 우기지만 사실상 지가 먼저 일으켰는데 전쟁이 지 멋대로 안 됐으니까 이건 패전이나 다름없습니다. 6.25 전쟁 실패의 책임을 박헌영한테 물어요. 그래서 박헌영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이승만은 6.25 전쟁을 이용해서 다시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김일성이는 자기의 최대 라이벌이었던 박헌영을 제거했다. 독재 권력 강화의 수단으로 전쟁을 이용을 한 겁니다. 이런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이게 바로 6.25 전쟁의 여러분들 배경, 과정, 그 다음에 결과까지 여러분들 다 정리해 드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여러분들 판단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다음 사건을 발생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해갖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6.25 전쟁의 과정을 쫙 나열합니다. 휴전협정. 자, 이건 휴전입니다. 그렇다면 기억은 여러분들 휴전. 그 다음에 북한군의 공격으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돼요. 여러분들 서울 함락이에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한미상호 방위조약. 뭔지 여러분들 알겠죠? 그냥 날짜 여러분들 써드릴게요. 휴전협정을 체결한 건 53년 7월 27일. 그 다음에 북한군의 공격으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된 것은 여러분들 몇 년도 50년 전쟁 터지자마자 6월 28일. 50년 6월입니다. 그 다음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자 이건 전쟁 끝나고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갖고 53년도 10월 달의 일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유엔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켰다. 여러분들 50년 9월 달의 일이에요. 9월 달의 일. 그 다음에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이 태평양 지역의 미국 방어선을 선언. 이건 자 6.25 전쟁의 배경이라고 그랬죠. 애치슨 라인. 그래갖고 여러분들 50년 1월 달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순서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죠. 제일 먼저는 당연히 미음. 미음이 제일 먼저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러분들 뭐가 됩니까? 니은이 돼요. 답 나왔네 벌써. 그 다음에 리을이 돼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들 기억 전쟁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한미상호 방위죠. 기억 디귿이 돼야 되겠죠. 정답은 3번이에요. 5개나 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꽤 까다로워하는데 실제로 풀어보면 6.25 전쟁의 순서만 제대로 아시면 여러분들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6.25 전쟁의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갖고 나왔어요. 수많은 이산가족이 발생하였다. 뭐 이건 다 아는 얘기죠.
한미상호 방위조약이 체결되었다라고 했는데 한미상호 방위조약 이걸로 체결된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남북한 간의 원한과 불신이 당연히 맞는 얘기죠. 격심한 인구 이동으로 촌락 공동체 의식이 당연하죠. 당연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의 피해를. 전쟁 극복으로 남한에서는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민주주의가 발달하지 못하고 왜? 오히려 이승만이 독재 권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5번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5번이 답이 되죠. 자,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 6.25 전쟁에 대한 문제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강의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죠.